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7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드 스윕으로 모든 게 끝이 났습니다. 미국이 이 선거에서 공화당이 모든 걸 다 가져갔죠. 트럼프 상하원 모두 레드 스윕으로 끝난 아주 최상의 시나리오일 수도 최악의 시나리오일 수도 모르지만 일단 한쪽으로 몰빵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은 선거에서 결국 먹고 사는 문제를 택했다는 거죠.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이나 그 다음에 이민자 문제, 이런 문제들, 자기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들이 세상의 판단을 기준으로 하는, 선거의 판단을 기준으로 하는, 자기의 리더를 기준으로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번 선거를 통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이제 라틴이라든지 흑인이라든지 모든 이민자들, 미국에서 소수들이 일단 중산층화 돼간다. 중산층화가 돼간다는 것은 그들이 기득권층으로 돼간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변화나 이런 것보다는 자기 것을 지키고 어떤 글로벌 담론이나 정치 민주화나 이런 것보다는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하다. 이걸 누가 해결을 해줄 것인가. 이러한 것들에 더 많이 집중하고 투자를 하고 선별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러한 그 세상의 변화는 앞으로 있을 모든 선거에 다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을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항상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전략을 썼죠. 마음은 해리스였는데 실질적으로 투자는 제가 테슬라나 이런 것에 몰빵을 해라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마음은 좀 다쳤지만 결국 투자는 테슬라가 오늘 많이 올라오면서 나름대로 커버는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앞으로 미국 우선주의가 시장을 휘어잡을 것이다. 이 말은 미국이 아닌 국가들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뭔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쉬운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어게인, 트럼프 트레이드가 당분간 내년 1월 20일인가 이제 출범을 하는데 그때까지 시장을 휘어잡을 것 같다. 다양한 수혜주와 또 피해주들이 생길 것 같은데 좁혀서 투자하지 않으면 굉장히 머리 아프고 뒤통수 맞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레드 스윕,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 트레이드 이 세 가지의 큰 키워드를 가지고 시장을 바라봐야 될 그러한 목요일 아침입니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방금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제 미국 주식시장 6시에 끝나죠. 우리나라의 다우는 3.49, 나스닥 2.93, S&P 500 2.57 아주 최상의 결과가 나왔다. 미국 주식시장은 환호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제 선거가 끝나고 보면 제프 베조스 같은 워싱턴 포스트지 사주 같은 사람들은 해리스 지지선을 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는 이미 트럼프가 승리할 걸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국 내에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다 보면서 미국의 리더들은 트럼프가 승리할 걸 알고 있었고 우리 한국의 언론들은 이제 위시 희망사항만 불어넣다가 이 꼴이 났는데 뭔가 좀 변화가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미국을 좀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굉장히 마음 한구석에는 트럼프를 싫어하는 마음도 많은데 이런 것들이 투자나 이런 것들에게 아주 차갑게 해야 되는, 투자는 좀 차갑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판단력을 흐렸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비트코인 한번 봅시다. 9.36% 상승해서 75,000달러 승리자죠. 비트코인. 테슬라 승리자죠. 14%가 상승하며 288.91달러. 그럼 테슬라를 얼마까지 봐야 되느냐? 350달러까지는 개인적으로 봐야 된다. 이제는 얘는 전기차 기업이 아니라 얘가 결국 올인을 했다는 것은 전기차 때문에 올인을 한 게 아니라 자율주행, 그 다음 우주항공, 스페이스X 같은 우주항공 이 두 가지들 미래 먹거리에 투자를 해서 올인을 했다는 거죠. 여기에 관련된 모든 규제 철폐 같은 것들을 시장에서 기대를 하면서 올인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한 선구안을 가진 그러한 하늘이 내린 부자이다. 어제 이제 더번코리아의 백종원하고 테슬라 앨런 머스크를 볼 때마다 부자는 하늘이 내리지만
또는 세상을 볼 수 있는 그 시야, 인사이트가 없이는 되지 않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많이 느꼈던 그러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는 5.48%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많이 올랐다가 많이 토해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융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도널드 트럼프 47대 대통령 당선. 미국이 이제 두 번밖에 이제 대통령을 할 수 없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트럼프는 이제 한 번밖에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4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빠르게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는 것.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시, 중동 전쟁 종시, 그 다음에 미국 퍼스트, 중국 때리기, 뭐 다양한 뭔가 미국의 그 기득권층을 위한, 미국을 위한, 미국이 잘하는 산업 살리기, 뭐 이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년밖에 남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에 과연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일 뭔가를 잘 생각해 보면 답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뉴욕 증시 일제히 급등, 트럼프 트레이드, 달러 강세, 다음에 뭐가 상승했죠? 채권 금리가 무지하게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유가는 하락,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거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장중 4.5%까지 근접, 5개월 내 최고. 결국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의 서민들이 많이 힘들었던 것들을 복수를 하기 위해서 바이든이나 해리스를 버리고 누구를 트럼프를 선택했는데 또 다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또 인플레이션 돈 풀고 그러면 또 다시 힘들 건데 참 미련한 일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좀 미련한 일인데 정치라는 것은 감성이 문제이기 때문에 숫자를 가지고 감성적으로 대응하는 게 정치인 것 같아요. 네. 일본에는 9월 의사록 공개, 우에다 총리 금리 재인상을 시사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 장중 146달러 1등 탈환, 머스크 승리, 트럼프 2기 정부서 알파벳 분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기업들을 뭔가 저스티스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잣대를 대지 않고 잘하는 것은 그대로 놔두는 공화당 특유의 간섭을 하지 않는 전략이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비트코인도 76,000달러 신고가를 경신했다. 승자와 패자가 일단 나눠지죠. 달러 한번 보겠습니다. 1.60% 상승 104.97 지수를 보여주고 있네요. 원달러는 23.44원이나 상승을 했습니다. 1,400원을 드디어 찍었네요. 네, 원화 약세가 시장에 아주 두드러지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화 약세는 우리나라 수출주들에게는 좀 좋은 면인데, 그러나 무역 관세와 장벽이 높아진다면 수출주들은 일단 버려야 된다. 자동차주 같은 것들, 석유, 화학 이런 종목들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일본 엔화는 1.91% 상승 154.50엔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과 엔과 그 다음에 중국 위안화 등의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죠. WTI는 0.18% 하락 71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가 4.266, 6.3bp 상승, 10년짜리가 4.437, 14.9bp나 상승하는 놀라운 모습이 나타나죠. 금리 상승은 상당히 뭔가 시장에 장기적으로는 기업들에게 고통을 안겨줄 가능성이 100%죠. 과연 인플레이션을 얼마나 자극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뭐 파웰 같은 미국의 패드의 리더들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속도감을 좀 줄일 것 같은데, 반대로 트럼프와 같은 아저씨들은 금리를 더욱 강하게 인하를 해라라고 압박을 하는데 그 사이의 갈등이 어떻게 나타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패드는 아직까지 자기들이 파워를 잡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주식이 좋을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도 좀 드는 거죠. 과연 트럼프의 말이 얼마나 잘 먹혀 들어갈 것인가, 금리 인하에 대한 그 발언. 그래서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강하게 외칠 때는 주식시장이 좋다가, 또 이쪽에서는 인플레이션 위협이니 뭐니 패드 쪽에서는 속도 조절 필요하다고 말을 하면 여기에 또 덜컹 걸리는 그러한 냉탕과 원탕이 왔다 갔다 하는 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엔비디아 146달러, 애플은 거의 오르지 않은 224달러, 다음에 ARM 3.07% 144달러, AMD 2.47 플러스, 울타뷰티는 388달러. 캐터필러가 많이 올랐으나
여러분 오늘 특이한 종목이 미국 인프라 관련 종목들, 전력기기, 건설기계, 두산 바켓 같은 것들은 오늘 한번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은 올라간다고 봐야 됩니다. 네, 제약바이오 중에서 일라인일리가 4% 넘게 하락하면서 오늘 제약바이오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물론 이게 모든 것을 다 대변하지 않는데 CDMO는 괜찮을지 모르는데 이러한 비만 치료제 같은 종목들이 한데 얻어맞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5.82% 상승. 여기까지는 이제 미국 자국 우선 중이니까 HBM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상승한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가장 깊게 봤던 것은, 재밌게 봤던 건 TSMC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모습일지 모르는데, TSMC는 제가 봐서는 트럼프 성종으로 봐서는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뭔가 굉장히 괴롭힐 것이고,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TSMC의 일반적 독주를 막아 제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타겟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TSMC에게 타격이 맞춰진다면, 일단은 피해는 갈 수 있는, 집중 포화는 피해갈 수 있지만, 하지만 세트로 묶여간다면 TSMC,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다. 이 점에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가장 고민하는 것은 IRA법이라든지 칩스법 같은 것들을 과연 폐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론적으로는 폐지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다양한 행정명령을 통해서 무력화시킬 가능성은 100%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이게 이제 트럼프가 집권한 일기 2017년 1월 20일부터 21년 1월 20일까지 이 기간인데, 초창기는 오르죠.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무역전쟁으로 글로벌 시장이 전체적으로 침체에 빠지니까 박살이 났다가, 이것은 마지막 기간에 코로나가 나타나면서 돈 풀면서 올라간 건데, 우리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초창기에는 트럼프 트레이드 형태로 오른 가능성이 있지만, 하지만 트럼프의 과감하고 높은 관세 장벽이 글로벌 시장의 침체, 경기 침체를 가져줄 가능성, 이게 되풀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먹고 좀 기다렸다가 내년 5월 이후에는 좀 줄여야 된다. 그래서 내년 1분기까지는 주식은 고다. 그리고 5월 이후에는 스탑이다. 이렇게 보는 게 개인적으로 맞다. 저는 이게 반복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화면은 이제 KP 삼정에서 만든 건데, 미국 10대 적자국이 중국, 멕시코,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대만, 일본, 한국도 들어가 있네요. 캐나다, 이탈리아, 이 나라들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8위에 위치해 있다. 네, 미국 적자국에서. 미중 무역정제 관세 변화율을 이렇게 올렸는데,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일개 행정부의 대중 고율 관세 부각 기조는 바이든 정부에서도 이어지면 보형무역제를 강화할 양상. 미국 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대중 견제를 지속할 예정이며, 한국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다 수출주들은 좀 피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IRA법이라든지 칩스법 등을 과연 폐기할 수 있을 것이냐. 폐기는 법적으로 좀 힘들지만 무력화시킬 가능성은 100%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현재는 소극적인 방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중이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 부양책인 IRA법과 반도체 지원 폐지는 어려울 거로 보는 시각이 일단 우세를 한다. 하지만 트럼프는 IRA법과 반도체 지원법이 불공정 거래라며 전면 폐지를 주장을 하고 있다. 현재 공화당 내부에서도 찬반의 목소리가 엇갈린 중이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친환경 에너지 등 첨단 제조 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은 주로 텍사스주나 플로리다, 엘레바마 이런 주 상원의원들이 공화당 출신들인데, 이들이 일단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상원에서는 근소한 차이로 공화당의 우세를 점한 점에서 일부 이탈표는 트럼프 법안 폐지 능력 저하를 의미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7년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려고 했으나 일부 상원의원들이,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반대하면서 오바마 케어가 폐지되지는 못했죠. 그러나 법을 바꿀 수 없더라도 많은 강력한 행정력을 사용한다면 충분히 법을 그대로 두고 무력화시킬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렇죠? 무력화시킬 수는 있을 것 같다. 따라서 당분간 신재생 에너지와 2차 전지에 대한 투자는 절대 접근을 금해야 된다.
당분간 이거 하면 박살 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이제 수혜주, 피해주들은 이제 딱 정해졌는데 수혜주도 있을 거 아닙니까? 누가 상승을 하나? 이 부분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이고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돈을 버니까 누가 상승을 하나? 누가 트럼프 시대에는 위너일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너무 많은 잘 알고 있는 것 같기는 몇 가지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일단 트럼프는 AI 행정명령을 백지화할 공약을 하고 있다. 취임 첫날부터 부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양하게 인권을 침해하던 여러 가지 이유로 AI의 규제를 많이 바이든 정부가 가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없앨 것이다. 네. 인플레이션 컨트롤 친환경 정책은 물론 AI 규제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만든 모든 정책을 사실상 백지화하겠다. ABB, Anything but Biden. 바이든이 하던 것만 아니면 된다. 네. 주요 7개국이 허위정보 확산을 우려해서 AI 관련 규제를 강화시키는데 이 부분도 부셔버릴 거라는 거죠. 그렇죠? 네. 딥페이크의 워터마크를 표시한다든지 AI 개발 시 안정성 테스트 의무화 등 AI 행정명령이 있었는데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거다. 다 두들겨 패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솔트룩스, 코난 테크놀로지 여러 가지 AI 관련 기업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메타는 또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대요. 이런 걸 보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뭔가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백지화시킬 가능성 이런 것들을 한번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화석연료 중심으로 해결 가능성. LNG, LPG 운반선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조선주에 대한 투자, 또 중국 조선주를 또 두들겨 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주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에 좀 투자하는 것은 나쁜 전략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미래 포텐셜도 있고 트럼프 같은 마초들이 좋아할 것은 우주, 항공, 국방 이쪽 분야이죠. 그래서 우주, 항공, 국방 이게 이제 트럼프, 테슬라, 앨런 머스크와 서로 연결돼서 이 분야가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노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세트레가이 이런 우주, 항공 이런 방산 관련 기업들은 반드시 사서 넣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머리가 좀 아플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우주방위군을 창설하겠다. 미국판 아이언돔을 만들겠다. 우주, 항공, 국방 이러한 분야는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된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전쟁에 관한 재건주 같은 것들 반드시 올라갈 거죠. 그다음에 대북 수혜주도 이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김정은과 어떤 모습의 관계를 맺을지는 모르지만 대북 수혜주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트럼프 트레이드를 사야 된다. 다시 한번 내년 4월, 5월까지는 주가가 상승한다. 그 이후에는 다시 무역전쟁이 재발견이 된다면 시장은 박살 날 것이다. 이때 팔아야 된다는 거죠. 내년 1분기 말에 파는 게 맞다. 여기는 상승, 여기는 하락. 그렇죠? 내년 1분기, 2025년 1분기까지는 주식을 트럼프 트레이드에 집중해서 주식을 사야 된다. 이것저것 살 것 없이 고민할 거 없다. 누구를 사야 되냐? 내가 사랑했던 테슬라를 사서 $350까지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전략도 강력히 추천해드린다는 거죠. 네, 오늘은 트럼프 트레이드 이 이야기밖에 할 게 없네요.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오늘 카페에다 제가 트럼프 수혜주들을 좀 정리해서 올려놨습니다. 종목을 가진 종목들이 늪속에 빠져서 헤매시는 분들 저의 카페에 좀 가입을 하셔서 새로운 길을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관심 종목을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종목을 한번 잘 보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한국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뻔하죠. 트럼프 트레이드 쪽으로는 상승을 하고 피해주들은 더 박살이 날 그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오늘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나 마나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따라서 트럼프 트레이드 쪽에 없는 종목 가지신 분들 빨리 방향성을 바꿔야 된다. 저희 카페에 종목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목요일입니다. 또 하루만 지나면 금요일인데 오늘 한국 주식시장은 그런 강력한 반등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